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S&P 500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미국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텐데요. 저는 전체 투자금의 70% 이상을 VO와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 제 투자 성과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저는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 평가금, S&P 500 실제 평가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락폭은 지금 이 부분이죠. 역대 최고 수준으로 1,500만 원이나 이제 수익금이 감소를 했는데요. 뻥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금수저가 아니고 그리고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투자금이 이렇게 2억 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1,500만 원이 넘게 증발을 했음에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왜 빠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S&P 500 투자를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 간단히 챗GPT 5.3 미니 하이에게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답변해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상호관세 표죠. S&P 500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광범위한 관세, 즉 해방의 날 관세 때문인데 이 조치는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 간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고 특히 중국, 여기 1등이죠.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급증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미래 경기 둔화와 기업 수익 악화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 재금으로 매도를 진행했다. 그 결과 S&P 500을 비롯한 주요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사실 알기 어렵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어차피 사람 속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기로 했고요. 이런 짤방들이 돌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좀 내달라 하는데 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으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데이터를 조작해 줄게. 뭐 이런 짤방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런 트위트를 남겼죠. 어, 미국으로 오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이 영문을 이제 번역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며 지금은 오히려 부자가 되기에 좋은 때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해라.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는 의도가 표면적으로는 미국 산업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왜냐하면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노렸는데 이게 너무 과한 나머지 주가 하락을 발생시킨 걸로 보이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파월의 미 연방준비제도에게 은근하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죠.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S&P 500의 주가 하락보다도 저는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매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그런 경기 불황을 일으키고 이것이 낙수 효과로 국내 경기 침체를 이미 침체되어 있는 걸 또 심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래저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과연 내가 아파트를 제값에 매도할 수 있을까라는 보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일주일에 1,500만 원이나 S&P 500 평가 수익이 줄었는지를 잠깐만 살짝 알아봤는데 이래저래 엮여 있는 것도 많고 앞으로 예측은 더더욱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쯤에서 스터디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요즘 꽂혀 있는 부분은 생뚱맞지만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좀 탐구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넌 말 그대로 조용히 회사를 다니면서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읽고 있는데 거의 내용이 이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엮은 책이기 때문이죠. 그중에서 제가 와닿았던 문구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거죠. 삶은 진짜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이건 정말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돈이라는 거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 파이어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깊이 매료가 되어가지고 당분간은 내가 비록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스스로를 자본주의의 노예, 반드시 벗어나야 될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등으로 스스로를 치부했던 그런 흑역사가 있는데요. 쇼펜하우어도 말했듯이 미래를 위한 계획과 걱정에만 몰두하거나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 빠지는 대신에 현재만이 유일하게 실제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를 이 쇼펜하우어 책을 읽기 전에도 좀 몇 년 전부터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점이 아마도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비록 이렇게 믿었던 S&P 500이 하락을 했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 투자하고 있는 2억이 넘는 돈은 제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나 인출해서 쓸 돈들이라서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기분이 조금 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주가 흐름에 대해서 아무리 원망을 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애초에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부터 경제적 자유를 꿈꿨던 이유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저는 사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를 다녀야지만 삶이 지속되는 궁핍한 상황을 겪지 않고 제가 나이가 들고 좀 이제 주는 급여 대비 뭐 좀 쓸모가 없어지면은 분명히 회사는 나를 내치고 싶어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내가 내 자존감까지 훼손해 가면서 회사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고불며 매달려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컸습니다. 다행히 이런 생각으로 10여 년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왔더니 이제는 뭐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내 존엄성,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회사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조용히 회사 다니면서 S&P 500을 모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사를 다니지 않고 놀더라도 인간의 특성, 그리고 저의 특성상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소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저의 삶의 굴레,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쇼펜하우어도 어차피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와 해야 하는 걱정이라면 돈이라도 받으면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나니까 이까짓 S&P 500 하락쯤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나가는 주가 속에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40살에 은퇴를 한다면 앞으로 40년을 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령 최소 10억의 돈이 필요할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천방지축 무효곡절 끝에 회사 생활을 좀 더 해서 20년을 더 해가지고 60살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그 60살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월급으로 삶을 꾸려가고 그 이후부터 월급이 끊기는 시점부터는 20년만 내가 더 살아가면 되잖아요. 월급 없이. 그러면은 10억보다는 훨씬 더 적은 돈만 있으면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뻔한 산수를 왜 뭐 굳이 이야기하고 자빠졌나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 그리고 힘든 회사 생활, 노후 대비, 삶의 철학, 행복의 요건 등을 종합해서 생각하다 보면
남들이 표면적으로 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들 말고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런 삶의 방향 자체가 명료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단어만 해가지고는 다들 깨닫지 못하실 거고, 진지하게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거에서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지 각자가 고민을 해봐야지 내릴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너무나 뻔한 소리를 늘어놨지만 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각자 좀 삶에 비춰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이런 철학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산다는 것 자체가 원래가 괴로운 것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고, 그리고 행복은 이렇게 쾌락을 쫓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고통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는 데서 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삶이죠.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회사를 안 다녀도, 굳이 안 다녀도 되는 만큼 꾸려놓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똑같은 어차피 회사 생활이라고 해도 그거죠. 물컵에 물이 반잔 있을 때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든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서로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그 고통이 누군가에 크게 느껴질 수 있고 작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고통은 훨씬 적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전 해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회생활이 길어지면 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좀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을 잘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저렴해진 부요를 추매해 나가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얼마나 S&P 500을 망가뜨릴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생활도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잘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면서 삶의 행복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